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어제는 영상을 하루 쉬었습니다. 어제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저의 계좌도 타격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그냥 하루 이틀 일은 아닌지라 뭐 이게 영상을 쉰 이유는 아니지만 10월 23일 첫 업로드 이후에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계속 올렸었는데 뭐 이것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잠자는 시간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장 끝나고 시간 외까지 장 흐름 지켜본 다음에 저녁 먹고 잠깐 누워 있으려고 했는데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업을 꿈꾸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전업을 하게 되면 회사 생활하는 것만큼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쉬울 것 같아서 도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각설하고 지금부터 주식 잡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총 인구 9명 중에 1명은 국내 주식 투자를 한다는 제목으로 NH투자증권의 포스팅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비율대로 보자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560만 명 정도 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에 자신이 주식을 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밝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한다고 뭐 얘기를 하면 뭐 도박쯤이나 하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막 그렇게 좀 안 좋은 눈초리로 쳐다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또 반전이 뭐냐면 그렇게 도박하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도 아무도 모르게 주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뭐 하고 있으면서 안 한다고 하는 게 큰 죄는 아니지만 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렇다고요. 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음에도 아니, 주식 얘기할 때가 참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 몇 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제 주변에 제가 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좀 그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세요. 아들 뭐 하냐 그러면은 뭐 그냥 일해 그런데요. 뭐 주식 투자해 뭐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신가 봐요.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뭐 어제같이 장이 무너져서 이제 손실이 어저께 손실 보신 분들이 좀 많죠. 어제 같은 날이면 또 어디 하소연하고 싶은데 딱히 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뭐 속상해서 술 한잔 한다 뭐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말할 곳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다 보니까 주식 사람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더 좀 슬퍼 보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주식 방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좀 이유가 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가 주식을 쭉 해보니까 주식 방송은 들어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 뭐 주식 관련 무수한 책들을 좀 읽어봐도 그리고 여러 주식 방송을 들어봐도 그리고 유명한 카페에 있는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들어봐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전업을 하고자 했었을 때부터 해서 주식 강의도 들어보고 뭐 책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방송 그다음에 주식 TV 같은 데에서 그 애널들 나와가지고서는 그 주식에 관한 얘기들 하는 거 많이 들어보고 읽어도 봤는데요. 지금 제가 그 몇 년 동안 이 주식을 해서 조금 나아지는 이 시기가 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쯤 와 보고 나니까 분명히 그 어려웠던 얘기들 중에 분명히 간단한 얘기로 간단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에 관한 소통 창구가 너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물론 주식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뭐 여러 주식 카페에 가입들 하고 계실 거고, 그거 이제 그 카페에다가 이제 글도 남기고 그다음에 글도 읽고 하시면서 소통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카페에서 운영하는 소모임 같은 것도 가지면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어느 정도 갈증을 해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새로 주식 시장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좀 하셨더라도 딱히 그 소통할 사람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 창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뭐 답답해 하실 분들 어, 하고 같이 소통을 해보고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조금 그 공유를 해보고자 이런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업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주식의 어려움들에 관해서, 그리고 또 언젠가는 제가 경제적 자유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날, 주식 전업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는 경제적 자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 제가 그때 그런 자유를 얻게 되는 때까지 겪었던 경험들을 갖다가 어, 많은 부분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혹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답답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그 주식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래. 그 댓글에 종목 같은 거 남기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뭐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 너무 답답하시다 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 안에서 저의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요즘 시황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가치 투자라는 것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뭐, 대부분 뭐 서민들이 많이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치 투자를 할 만한 자금은 없죠. 이렇게 돈을 갖다가 오랫동안 묶어 놔야 될 자금은 다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 뭐, 며칠, 몇 주, 혹은 한두 달, 이런 데다가 빨리 넣고서는 빨리 수익을 볼 수 있는 데다가 돈을 많이들 넣으시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들어갔던 종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대출 받아가지고 물 타고 뭐 그런데 또 떨어졌다 막 그러면은 막 지인들한테까지 손 벌려가지고서는 손실 많이 하려고 또 다시 물타기 하고, 뭐 저도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도 번번이 외인하고 기관한테 다 털리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신용잔고 추이인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요 부분이 뭐 이쪽에도 계속 이제 그런 패턴이 반복은 되지만,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근래서부터 여기가 이제 7월 20일쯤 되고요. 이때 신용잔고는 한 10조쯤 돼요. 근데 이때는 시황이 미중무역 갈등이야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거고, 이때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무역 마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급락을 하고 신용 잔고도 이제 8조까지 줄어듭니다. 이때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서 개인들 자금이 뭐 막 많이 빠져들죠. 뭐. 지금 와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좀 완승을 거두고 있는 모양새여서 뭐 저런 이유로 증시가 빠진 것이
지금은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 때만 해도 한일 간의 갈등은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확대를 가져왔고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하락의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끌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쏟아부은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지금 뭐 증거금 반대 매매 같은 거나 혹은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면서 계좌가 많이 박살나게 되죠. 또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주식 투자 증시가 또 살아납니다.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 그렇게 불확실하다고 얘기했던 한인 갈등은 조금씩 무뎌지고 또 적응도 되면서 신용 잔고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던 주가가 미주 무역 전쟁의 온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지만 자, 트럼프가 미중 무역 1차 합의를 앞두고 어제 홍콩 인권에 관한 서류에 서명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1차 합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증시는 크게 하락을 했어요. 또 그리고 신용장고도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루 만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 오늘 토요일이죠. 예. 어저께 증시가 그렇게 개박살이 났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 만에 이런 게 나오죠. 미국 32개 중국산 상품 관세 면제. 이르면 다음 주 무역 합의. 정말 어제 하락장으로 큰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건데 이제 그런 거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손실 입은 입었던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죠. 다음 주에는 이 기사로 인해서 증시가 반등할 게 뻔하니까요.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은 온전히 제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받았습니다. 뭐 특히 제가 뭐 실수로 방송을 하다가 그만 중단된 HLB 하락은 정말 뼈 아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푼 기대를 안고서는 투자했던 종목인데 공매도 세력 그다음에 뭐 추세 하락 추세 뭐 이런 것들에 맞물려 가지고서는 어저께 좀 하락이 또 깊게 나왔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개 구충제가 방송으로 뜬다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서는 제일바이오하고 진바이오텍 종배에 들어갔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 폭탄 맞았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진짜 정말 너무 짜증 났는데 매일매일 증시에 참여해야 하는 입장으로 빨리 정신 차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뭐 다음 주 반등 자체가 저를 포함해서 짜증 나실 분들이 많겠지만 계속해서 주식에 참여하실 거라면 뭐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일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니까 조금 훌훌 털어버리시고 또 시장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려서 오늘 잡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종목에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잡담은 한 주말에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